구글이 각종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광고 영업 부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make the workplace. 저는 인공지능이 개발자를 대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체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돈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요. 여기 초콜릿이 많이 나는 초콜릿 마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나라의 사람들은 물건을 지불할 때 바로 초콜릿을 교환하여 물건을 구매합니다. 근데 초콜릿을 들고 다녀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더운 날에는 초콜릿이 녹거나 추운 날에는 초콜릿이 부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 이장을 찾아가요. 고민 끝에 마을 이장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들고 다니기 편하게 종이화폐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장에게 초콜릿을 맡기고 맡긴 수만큼 화폐를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이 지속되던 어느 날 옆 사탕 마을의 주민들이 찾아와요. 이제 사탕은 질려서 초콜릿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에게 초콜릿 100개를 주면 내년에 초콜릿을 110개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고민 끝에 이장님은 초콜릿을 빌려주었고 정확하게 내년이 되어 초콜릿을 110개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화폐는 단지 유형의 물건을 사는 데에만 지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신용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노동력을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앞에 이야기한 초콜릿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신용을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중 우리 개발자는 단지 코딩하는 것에 신용받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기술 선택,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에 기술적으로 더 나은 고려사항, 해당 상품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혹은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생기게 될 잠재적 장애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들이요. 전반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신용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개발자를 대체하려면 고용주가 사람의 신용보다 인공지능의 신용이 높다. 과연 인공지능이 이 신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까지 나온 최고 성능의 챗GPT 버전 4는 굉장합니다. 사실 쓰고 있다 보면 저도 좀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싶고 이게 진짜 미래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창의적인 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 괜찮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던데 저는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이라는 건 결국 수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다양한 수를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이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인공지능이 진짜 나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서 얘기한 신용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챗GPT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은 챗GPT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정답처럼 얘기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사람도 종종 오답을 정답처럼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개발은 정답을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만 해보면 알게 되죠. 그렇다면 정답이 아닌 것을 바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람은 책임 소재라는 게 있어서 이게 신용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개발자에게 주어졌던 신용을 챗GPT가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잘못된 답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아직 개발자를 대체하기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뛰어난 아이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개발자라면 필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을 잘 빼먹을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할까? 라고 생각하듯이요. 챗 GPT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쉬운 말로 옮겨보면 내가 시키는 일을 내 마음에 더 잘 들게 수행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흔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챗 GPT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 설정. 페르소나 설정은 챗 GPT의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더 정교한
완료한 답변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유능한 세무관이야, 너는 경찰관이야, 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라고 맨 처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더욱 해당 분야의 전문가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원샷, 퓨샷, 제로샷. 이 방법은 예제를 던져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제가 하나라면 원샷, 여러 개라면 퓨샷, 아무것도 없다면 제로샷이죠. 예제를 던져주는 것이 좋은 답변을 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제로샷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돌려보고 원하는 답변을 얻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건 여러 예제를 던져줄 때 규칙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답변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예제의 앞, 뒤에 동물을 섞어주면 원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이외에 체인드 프롬프트, 다시 물어보기 방법, 소크라테스식 프롬프트, 상황 설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미 대기업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스트 코드 짜주기, 변수명 정해주기, 코드 리뷰 해주기, 회의 요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챗GP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에들도 챗GPT가 도입되고 있어요. 야놀자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숙소의 후기를 요약해주는 기능같이 말이에요. TDO의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개발자의 기본 자격 요건에 챗GPT를 활용하는 기술이 꼭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들을 따라가려다가 바지가랭이가 찢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더 걱정인 건 기술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개발자로서 좌절스러운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데 정말 위기라는 단어 안에는 기회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한자로 하면 위태할 위에 틀 기자를 쓰는데 기회를 마찬가지로 한자로 하면 틀 기에 모일 회자를 쓴다고 합니다. 위기는 위태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을 바꾸어 기회로 만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챗GPT의 등장이 개발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떤 게임에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진입할 틈이 없는 상황인데 서버가 리셋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다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요. 저는 챗GPT가 바로 이러한 임팩트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개발 말고도 모든 산업에 일하는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챗GPT를 잘 사용하는 것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